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이 서울 아파트 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거래가 끊기더니 결국 41주 만에 집값 상승세가 멈춰섰습니다. 이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이 지난 3월부터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상승세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를 기록하면서 41주 만에 보합 전환됐습니다. 이 전국 아파트값이 7주 연속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마저 멈춘 셈입니다. 기존 주택시장뿐 아니라 이제 신규 분양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 5천 가구를 웃돌면서 여전히 위험 수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약 19,000 가구가 악성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금 4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한 달 전에 비해 15% 급증하면서 악성 미분양이 쌓이는 모습입니다. 네, 그동안 이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쉽사리 꺾일 것 같지 않았는데 이 서울까지 분위기가 위축된 원인은 뭡니까? 아무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돼 이제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대출을 조였더니 거래가 줄고 그러다가 이제 가격 상승세에도 제동을 건 것이죠.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도 더욱 짙어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0,000건을 바라보던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8월부터 6,500건으로 꺾이기 시작하더니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2단계가 시작된 9월에는 5,000건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석 달 연속 3,000건대를 기록했고 연말엔 1,600건을 겨우 넘겼습니다. 통상 서울 아파트 장기 평균 거래량이 월 5,000건에서 6,000건인 점을 감안하면 완전히 거래 가뭄 수준인 거죠. 전문가의 설명으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이 부담감들이 많이 소비자들에게 있고,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타인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부동산을 매수하다 보니까 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네, 서울도 이 구별로, 지역별로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것 같던데 이 아파트 값이 떨어진 곳들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제 서울의 경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10곳이 하락 전환됐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노도강이라 불리는 이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리고 금관구라고 불리는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즉 서울에서도 집값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들입니다. 네.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디딤돌 대출 한도까지 줄이면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은평구와 동대문구, 그리고 준강남으로 주목받던 동작구와 강동구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조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많이 키우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 강남 지역은 어떻습니까? 양극화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강남의 경우 워낙 집값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정책 대출 규제 등의 여파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좀 자금 조달 능력이 되는 수요자들이 이끄는 시장이기도 했고요. 따라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이제 어수선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좀 재건축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지를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슬슬 관망하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대내외 변수 영향이 커지면서 상반기까지는 더욱 심각한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상반기 대출과 재건축 관련 규제가 좀 일부 완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 효과는 하반기에나 좀 겨우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단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이제 부부 합산 연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되고요. 오는 13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전문가의 전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로 인해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제 동력이 좀 약화될 것이다라는 움직임 때문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하반기 때부터 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